안녕하세요. 화성시민신문 윤미 기자입니다. 이번 주 뉴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죠? 네, 그러네요. 비도 오고 좋고 바람. 요즘 근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서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뉴스는 제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연재 뉴스 네네. 기획 기사인데 일터라고 해서 화성시에 마스터들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잘 일을 하신 분들을 만나서 노동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기사인데, 이번에 나온 분은 오이 농사를 짓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사는 곳은 동탄에 사시는데 농장은 평택에 있어요. 근데 평택이 화성시 향남이랑 오산이랑 붙어 있는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집에서 한 10분 거리인데 이분이 만났는데, 보통 뭐 오래 직업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만나는 분들은 약간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오이 농부를 10년 차 오이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서 오이 책을 쓰셨어요. 아, 오이에 관한 책을 쓰셨다. 네, 근데 이제 뭐 오이 학술적인 책이 아니고 에세이집인 거예요. 채소를 기록하다라는 에세이집인데, 이것도 이제 지역 출판사, 화성시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출판사인가? 그런데 백조 출판사에서 이제 에세이집을 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는 지인분한테 들어서 인터뷰해도 괜찮겠다 해서 한번 만나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차에서 오이 농사를 짓다가 왜 책을 쓰셨는지 궁금하잖아요. 네네.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이 하기에 글쓰기는 위안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구물꽃 카페에서 글쓰기 모임에서 한 2년 동안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낸 책인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편분이랑 같이 이제 농사일을 하는데 그런 데서 어려움,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쓰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하는데 그런 데서의 어려움, 그리고 또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농장이 물에 잠겨가지고 그럴 때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리얼하게 책이 써 있어서 글 쓰는 거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뵙고 이제 기사 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잘 썼어요.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인데, 최근에 저도 이제 학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아이들이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 같고. 그래서 최근에 막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애들이 그렇게 죽는 뉴스를 보고선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떤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네. 화성시의 사례를 좀 보다가 이 워킹 스쿨 버스는 저희 둘째 애가 다니는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집까지 선생님이 같이 아이들과 함께 등하교로 같이 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애들 혼자 다니는 것보다 훨씬 괜찮고, 걸어서 이렇게 가는 워킹 스쿨버스 정책이 저는 예전부터 저거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취재를 해가지고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워킹 스쿨버스는 이게 화성시 전체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교통지도 하기도 하고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이 제도가 확실하게 아무래도 안전에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만족도가 높겠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성시가 올해 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만족도 93%가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답을 했고 87%가 사업 만족도가 높다. 이건 학부모의 답변이에요. 네네. 그런데 학교 담당자들도 96%가 긍정으로 답변을 한 거니까 이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해서 확산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썼고, 이 사업은 서울시 성동구, 동대문구,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이 정도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화성시에는 이거 외에도 뭐 교통 안전교육 뮤지컬로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통학버스를 또 운영을 해요. 화성시에는 이제 뭐 좀 열악한
통행로가 좀 열악한 데라던가 이런 데가 많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런 데는 토각버스 운영도 하는 이런 정책이 있어서 이제 취재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세 번째 기사인데 세 번째는 저희의 주요 취재원 중에 한 분이신 네네. 정혜랑 선생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전에 저희한테 타 지자체 공무원이 저희 유튜브 쓰레기 매립장 관련된 거를 보고서 연락이 왔어요. 네네. 저분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의 동네에도 매립장이 이제 들어올 건데, 이제 탓이 사례를 좀 궁금하신 거예요. 근데 정혜량 씨가 보기에 되게 전문가처럼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모셔서 이제 화성시 매립장과 그다음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1시간 정도인가를 잘 듣고 가셨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쪽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어떤 신분 노출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이제 익명으로 쓰긴 했는데 화성시가 매립장으로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보고 가고자 사실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때 취재차 같이 따라갔는데 그때 그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화성시는 이렇게 매립장이 많습니까? 네. 그런 질문을 하셔서 왜 많을까요? 네. 고민을 물어봤죠. 좀 해야 될 때가 이제 됐죠. 보면.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같이 결론을 내린 거는 매립장, 특히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지자체나 민간에서 그걸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좀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 토론회를 좀 할 계획인데 그때도 뭐 좀 많이 봐주세요. 네 번째 기사인데 저번 주 저희 뉴스읽기 때 네. 국민의힘 화성 병지역구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를 다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주에는 김상균 민주당 화성시 의원이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에 이제 재판 중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 판결이 난 거죠. 네네 1심 판결이 났는데 이제 무죄로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18일 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있어서 이제 제가 또 열심히 갔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근데- 일단 홀가분해지셨겠는데. 그럼요. 저희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제 무죄 판결이 돼서 이게 근데 지난해 지선 총선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전 서철모 시장님 정무비서관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동탄 이 아파트 총연합회 회장 출신이신데 그때 당시 이제 서철모 시장님 지선을 도와드리면서 그게 본선 말고 경선을 치를 때 당내에서 경선을 치를 때의 지지 연명서를 만들었던 것이 에 대한 이제 제보가 있어서 이제 재판까지 간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서 이제 좀 홀가분하신 것 같고 네. 제가 수원지방법원을 이번에 처음 가봤잖아요.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앞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네. 여러분 혹시 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법원에 가시게 될 때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시거나 그러거나 걸어서 가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네. 2시간 일찍 가시거나 그 주변에 있는 빌딩을 이용하시는 팁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엄청 뛰어갔거든요. 5번째 기사입니다. 저희가 화성에는 진짜 자연이 환경이 엄청 좋죠. 네. 저는 여기 사실 갈 때마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세계 철새의 날에 이제 화성 세계유산 화성 서포터즈가 이런 행사를 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과 함께 화성 습지를 탐방을 하고 새 탐조도 하고 네. 그다음 이 자연환경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경험하는 이거 시간이었죠. 말이 필요 없고요. 그냥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따라가 봤는데 예. 굉장히 이 1시간 안에 어쨌든 닿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정말 멋있는 광경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었어요. 그 실시간 저희 위쪽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여기는 여기 있네요. 이거 네네. 여기죠. 여기 정말 아름답죠. 너무 가기만 해도 되게 힐링되지 않나요? 예, 제가 기억에 여기 어떻게 알고 간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 그 가을쯤에 이렇게 망둥어 낚시를 거기 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곳인데
너무 조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는 그 당시는 이렇게 바닷길이 열리는 줄까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건너서 바닷길을 건너서 저기 농섬 바로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게 뭐 모세의 길 같은 이런 곳이 화성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죠. 근데 제부도와 또 여기 또 농섬은 다르죠. 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냥 오로지 땅, 바다, 섬, 갯벌, 새 이런 거밖에 없어서 저기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힐링이 되죠. 예. 편안해져요. 그죠? 네네. 이렇게 화성시는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 자연 환경이 있으니 좀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넘어가서 유튜브에 이제 저희가 취재를 라이브로 좀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화성 동북권 청소년 페스티벌, 그 다음 교육지원청, 네네. 이걸 뭐라 그러지? 분리하자는 지금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인데 네. 그거를 이제 화성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신설을 하자, 분리를 하자라는 정책 토론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은 뭐 봄김치 행사도 있었는데 뭐 좀 인상 깊었던 행사가 좀 있었나요? 저는 조금 인상 깊었다라고 하면 좀 이런 거는 권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오. 반송 둘레길 산책을 저희가 걷기 캠페인을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화성 시민시민에서 부모님과 그다음 학생이 함께 걸으면서 이제 쭉 그 반송 둘레길을 걸어봤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과 인터뷰도 하고 학생들과 인터뷰도 하고 틀린 것 했는데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 그리고 부모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자녀와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좀 기분이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맑은 공기에 그다음에 주변 뭐 여건들도 좋고 해서 부모님들은 이런 곳이 있었나 하면서 또 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고 뭐 쓰레기도 좀 줍고 하는 의미도 좀 있는 거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다른 곳에서도 좀 많이 알려지고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동부 청소년 페스티벌도 좀 이게 꽤 역사가 깊은 그렇죠. 몇 년 차인 것 같은데 가보셨더니 되게 잘 해놨다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직접 한번 보시면 그 중간 정도 넘어가시면 이제 그쪽 참가한 그 전경도 보이고 하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참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가셔서 즐겁게 정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정말 귀엽기도 하고 너무 요즘 애들은 이렇게 춤을 잘 추는 걸까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예쁘네요, 정말. 각 그 청소년 단체들이 네네. 그 동부 그다음에 서부 쪽에 있는 단체들이 동아리도 있고 뭐 이런 거라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이런 축제가 같이 이루어지는 건데 학생들의 호응이 페스티벌. 대단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네. 전 취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청소년 페스티벌을 할 때 아마 청소년 당사자가 기획 때부터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한다거나 네네. 그러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사실-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저희 왜냐면 이걸 기획하는 기획자나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이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걸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그래서 수 그냥- 있죠. 근데 괜찮네요. 네. 동부권이면 서부권에서도 또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할까요? 글쎄요, 그 서부권은 따로 얘기가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저 한번 네. 알아봐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네. 다음 주에 더 핫한 그런 기사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재미야.